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MZ야 놀자, MZ세대를 유혹하는 양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피드백을 받아보니 전혀 다루지 않던 새로운 신선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특히 수능 관리라든가 성도들을 케어할 때 그동안 되게 난제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라고,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요청해 오신 분들, 기대된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두 가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반항적인 반면, 또한 이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MZ세대는 특히 더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들이 왜 그렇게 반항적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정신적인 우울감,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을까?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세대가 우리가 X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세대, 우리 세계사적 시대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X세대까지는 굉장히 부흥, 우리 이제 기독교식 표현이 부흥이지만 굉장히 누리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를수록 누렸던 세대예요. 그게 정말 그 피크에 달한 세대가 이를테면 부모 세대와 X세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장을,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다가 딱 꺾어지게 된 계기가 어디냐면 MZ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느끼는, 그래서 3포 세대, 7포 세대, 5포 세대, 10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MZ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울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해도 안 되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미리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이 MZ세대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밑바닥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왜?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지? 나는 왜 누릴 수 없게 만들어놨지? 구조적으로 다 누릴 수 없어. 실제적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대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AI 얘기하고 4차 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MZ세대가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했던 것들을 누가 하게 되었어요? 기계가 대체하게 됐죠. 그 단계별로, 물론 완벽하게 4차 혁명이 다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런 것을 주도했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부모 세대였고, 그리고 X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게 되었어요? MZ세대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 있어요. 사회 현상적으로 어떤 모든 조직을 짤 때도 워크아웃을 해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 이미 만들어 버렸다는 거, 사회 현상들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내면에서는 난 해도 안 돼, 이미 주어져 버렸어. 세상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아.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됐고, 이들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MZ세대 특징은 정신적인 공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특히 공황장애를 많이 앓게 됐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갈 앞으로의 날들이 다 포기되어 버린, 이미 모든 거 없어져 버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예전 세대는 하면 된다 세대였어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 그런데 MZ세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포기돼 버리고 다 이미 이 나무를 절단하듯이 세상도 이미 그 기성세대가
절단을 해버린 상태에서 본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라는 게 이들 마음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보시게 되면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그리고 저들 마음 가운데 그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반항심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온라인 세대잖아요. 이들이 SNS에서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반항적이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불평이고 불만이겠지만 MZ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빼앗겨버린 세대. 전 세대에서 기성세대가 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는 다 이제는 하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더 누릴 것이 없는 세대. 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본인들의 그런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상실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딱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이런 SNS에서 소통할 때 정말 공감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실은 SNS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상과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힘들어, 우린 이렇게 누릴 수 없어 라고 하면 거기에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너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걸 바꿔야 해. 이걸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SNS에서라든가 이제 뭐 경제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그래서 이제 그들은 큰 비전을 꿈꾸진 않아요. 작은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또 뭐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 거에 플렉스를 해서, 한 가지에 플렉스를 해서 나는 명품 하나만 있으면 돼. 대신 나머지는 시장 거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관을 지닌 세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을 이런 사고, 이런 사상, 또 이런 그 정서 이걸 이해를 하면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듯이 명품을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 된장녀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 우리 MZ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체를 인정해줘야 돼. 아, 그것도 가치 있어. 어느 한 가지의 어떤 가치를 두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캠핑을 가서 그 삶을 즐긴다? 그러면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어. 그다음에 차에 가치를 뒀어요. 그러면 월세를 살고 정말 단칸방 조그만 데 살지라도 명품, 아주 수입 외제차 2억 3억짜리를 타는 그 사람은, 그 MZ세대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한 그룹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성세대, 우리가 이전의 세대의 방식으로 쟤는 정신을 못 차렸어 하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MZ세대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그럼 또 그 자체에 또 모여서, 아니면 조금만 조립하는 어떤 이런 그 자기 그 취미 생활, 아니면 어떤 것들을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심지어는 뭐 작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이런 것들, 여기에 하나가 공감이 되면 우리는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한다는 게, 이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은 그랬다라면 지금 이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 저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취미생활, 관심 분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관심을 같이 공유하면서 접근을 해야지만 소통이 되고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요, 가정에서 이렇게 반려묘, 반려견 기르는 거를 되게 반대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저는 약간은 이건 영적인 건데 정서라든가 이 생활 이런 거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딱 영적인 면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가정 가운데 이를테면 영적인 어둠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성경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면 그 귀신 들린 자에 들렸던 그 귀신, 사단, 이 마귀가 나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돼지떼가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 바닷물로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이제 사단 귀신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나가서 들어갈 곳을 찾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저의 편협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집에 안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MZ세대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완전 무식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도 아니면 뭐 인간적인 사랑도 없는 그 전혀 몰직한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 고양이 종류, 반려묘 종류를 다 알고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잘 알더라고요. 뭐 그리고 워낙 이 교배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거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그들과는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보면 사실은 반려견, 반려묘가 너무 많아요. 없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가정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야, 좀 정리 좀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전도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 남편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통 자체가 안 돼버리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이 실예예요, 이게 실제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예전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저에게도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 문일에서 전사님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뭐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하나를 키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뭐 있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대신 신앙 훈련은 제대로 잘 시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훈련과 또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항상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르는 가정에 제가 가보니까 마음을 안 뺏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과의 그런 관계보다 이 반려견, 반려묘와의 관계가 더 밀접해요. 그런 걸 보면 저건 좀 이 생명의 중요성은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가치, 생명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가치, 생명보다 반려묘, 이런 반려견, 이런 그 애완묘 이런 것과의 관계성이 더 집중하고 그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더 가족끼리는 대화를 안 해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와는 반드시 대화를 하고 반드시 산책을 하고 남편과는 산책을 하지 않아도 반려견은 반드시 산책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산책을 시켜주고 제가 이런 가정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금 룰은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 바람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저들의 그 공허한 상실돼 버린 상실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들이 불평이 나오는 것들이 근원이 저런 거야. 저네들은 왜 저렇게 불평이 많아? 왜 저렇게 모든 마음에 부정적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것들이 지배적인 생각이 그런 원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거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기성세대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미안해야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MZ세대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 왜 감사가 없어?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네 정말 그럴 수 있어.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 우리 전 세대가 너네들 세대에게 누려야 될 것들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로 노력함을 통해서 좀 더 건설적인, 좀 더 나은, 누릴 수 있는,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만 먹어줘도 서로 대화하는데 굉장히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아, 우리 세대가 이룬 것들은 정말 이 세대, 다음 세대의 MZ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어야 되겠다. 저들은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 세대를 바라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마음이 들고 저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품고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들을 저들의 마음에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눈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MZ세대를 대하고 바라본다면 그들이 이렇게 닫았던 문을 살며시 열면서 우리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MZ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계기 그 저변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런 그 부정적인 시야 그들이 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굉장히 진정 있게 다가간다면 저들도 알고 마음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역이 다 진정성인 것 같아요. 우리 진심 어린 사랑, 또 마음, 진정성 이런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양육과 케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제 정말 봄이 깊어져 버렸어요. 또 여름이 금방 오겠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받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고